요거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집값을 올린다, 나락 떨어진 부동산 정책인데 기사를 잘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정부에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하는 바람에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죠. 아마 이제 이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더 재건축 단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또 단지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갑자기 또 지금 이것들 때문에 이사를 하려는 것들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실거주 입주를 하려고 하신 분들이 입주를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 세입자분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것들이고 전세 물량은 더 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문제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공급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놨었잖아요. 뭐 3080이니 뭐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보세요. 몇 번 뉴스에 나왔던 것들인데 태릉 골프장 물량 축소인데 이거 물량 축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도가 지금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물량을 축소해서라도 나가야 되는데 이 얘기 지금 10여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2년에 한 번씩 써먹었던 카드인데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이 카드를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 또 LH 뭐 시흥 그런 광명지구 비리 사건 계속 일정 밀리고 있죠. 토지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상한가를 모릅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니까 허구에서 분양가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적정 가격으로 생각했는데 그 분양가보다 늘 2배 이상 심지어 3배까지 상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책정한 가격이 맞느냐라고 하는 정책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집값의 상한선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비싸게 분양을 해서 차라리 미분양을 시키는 것이 이 시장에 더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분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분양했던 것 중에 레미안 원베일은요 평당 1억에 분양을 했어야 됩니다. 미분양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1억은 절대 안 되는구나. 오히려 집의 주변 집값까지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었던 것들인데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한가를 못해서 지금 1억이 아니라 1억 5천까지도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가는요 1억 5천 2억까지도 그냥 쑥 갈 것 같아요. 어차피 그분들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00세대 단지를 하더라도 한 세대만 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게 평당 1억 5천에 거래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평당 2억에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단지는 2억짜리 단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강남권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현재 평당 1억 원 이상의 거래가 되는데 실제 거래가 된 거는 열 몇 세대예요. 다 거래된 게 1600세대인데 1600세대가 다 평당 1억 원에 거래된 것이 아니라 열 몇 세대만 평당 1억 원에 거래가 된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고요.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가 책정만큼은 다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아마 3기 신도시 분양가 책정에도 이어질 텐데 3기 신도시는 고분양가 아닙니다. 이거 자꾸 이렇게 누가 엉뚱한 이런 기사들을 흘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분석들을 하는데 3기 신도시는 고분양가 저분양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안이고요. 제가 그 가안 가격도 봤을 때 고분양가도 실제는 심지어도 아닌데 확정된 거 아니죠. 제 예상에는 본청약 아마 3년 정도 후에 할 텐데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분양할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고분양가인지 저분양가인지 논의하시기로 하시고요. 지금은 고분양가 논란을 하고 있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정부에서도 이거 그러니까 정부를 쓸데없는 거 가지고 괴롭히지 마세요. 뭐 단기 투기, 1억 원 미만 투기 이거 전혀 중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3기 신도시 고분양가 지금 왜 논의합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3기 신도시는 빨리 공급을 할 수 있게 기반을 도와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양가 상한제하고 허구의 분양가 통제 때문에 집값에 대한 상한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양가 부분도 자율적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임대차 입법도 해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양도세 완화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작용이 나왔던 것들을 되게 많이 풀어줬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반발 커지는 일방 통행 공급 정책이죠. 과천 부지는 폐지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센 데들은요 폐지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행복주택 처음 추진할 때 박근혜 정부 때도요. 목동이 제일 좋은 입지였었잖아요. 목동도 목동 주민들이 거의 1년 내내 데모를 하다 보니까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마 그런 거 다 기억이 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도 폐지를 했습니다. 과천부지는 제가 못 나갈 거로 예상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시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시장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진도가 나갑니까? 근데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하고 노현욱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부지는 취소하지만 더 좋은 입지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더 좋은 입지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으면은 진작 했쓰는 게 맞죠? 왜 갑자기 그 부지를 하려고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유치하게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초등학생들 유치원들한테 잘못 추궁하게 되면 변명하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천 부지를 취소한 것들, 태농의 물량 축소한 것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결국은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갔죠.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진도 못 나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 말대로 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흑석 2구역 말씀드렸죠. 절대 다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찬성하는데 절대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돈이 있는 층들은 공공개발하면 이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냥 민간으로 가자.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서울시 도심에 있는 이런 재개발들은 분명히 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진도 나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인 것들이고요. 그리고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임대차법 2법 때문에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임차 물건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다주택자들과 임대사업자들이 민간 전세나 월세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민간 전세, 전체 임대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던 민간 임대시장을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저께 이제 노무현 국토부 장관 나와서 한 얘기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인기가 없는 입지에 다세대 빌라 매입해서 공공전세를 하겠다. 지금 그게 4년 동안 해갖고 실패를 했잖아요. 미분양이 아니라 공실 나고 안 들어가려고 하고. 사람들은 지금 새 아파트를 희망하는 거잖아요. 새 아파트. 근데 지금 아파트를 희망하는데 자꾸 인기 없는 지역에 다세대 빌라가 살라고 자꾸 떠밀면 본인들도 안 가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 일반인들한테 강요하면 당연히 안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가,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든 일반 매물이든 계속 실종이 되다 보니까 양도세 부분들을 제가 완화하자고 말씀드렸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팔기보다는 보유나 증여를 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뭔가 규제를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틈새 시장을 찾아서 거기 또 어떻게 보면 올인이 되니까 그걸 또 규제하고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과거에는 투자자들도 거기까지 신경 안 썼던 것들까지도 지금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거기까지 또 안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부 투자자들의 행태를 막다가 전체 시장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냅두면 되는데 그 일부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시장과는 전혀 무관한, 솔직히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주택들이 일반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세대 빌라 갭 투자가 도대체 일반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가 일반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냥 그 시장이 있는 건데 그것들 막다가 일반 실거주 시장을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시종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대차 입법은 폐지하는 게 맞고요. 다주택자 규제도 폐지하는 게 맞고, 더군다나 다른 규제 말고 양도세는 강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팔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만들어 주시는 게 맞고요. 감면하라는 게 아니라 일반 과세만 하더라도 분명히 시장에 물건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민간 공급에 씨를 말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규제도 강할 필요 없고요. 재건축은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시장은요 비싸요. 단 한 번도 싼 적이 없었어요. 재건축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싼 적이 없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한다고 가격이 낮아지느냐? 더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냥 냅뒀으면은 그냥 적당히 비싼 가격에서 거래가 됐을 텐데 지금은 너무 비싸요.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들은 냅두는 게 맞아요. 원래 비쌌던 시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공공주택들을 언제 더 많이 빨리 공급해 줄 것인가. 3기 신도시, 광역철도망 이런 데 집중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끝도 모를 부동산 풍선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특정 계층, 지역 타겟들만 생기다 보니까 전체 시장, 90%의 일반 시장들만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특히 1%, 2%를 규제하다가 전체 시장들을 망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이렇게 나온 것들이고요.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되는 것들이죠. 왜? 지금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될 보완해야 될 전체 시장에서 90% 시장은 지금 망가지고 있고 그 몇몇 일부 안 되는 것들 진짜 그러니까 1억 원 미만 공시가격 이건 냅둬도 빠집니다. 오르다가 빠질 거고요. 그다음에 비아파트 시장은요. 거기는 그냥 투기권도 시장이잖아요. 냅두면 돼요. 그냥 그들끼리 주고받게 냅두시면 돼요. 그것들 때문에 일반 아파트 시장이 망가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3배, 2배가 오른 거예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규제 중에서 임대차 입법, 양도세 부분들은요. 빨리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남은 1년 기간 동안에 이 시장이 매매 시장이든 전세 시장이든 안정이 됩니다. 물건을 끄집어내는 게 맞잖아요. 예,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지금 왜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맨날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대안까지 늘 말씀드렸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세요.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한테 제 방송을 보여주셔도 좋고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